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장기 국채 금리가 최고치를 찍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우려를 일축시키는 하루였는데요. 또 세인트 여는 총재가 통화 긴축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앞으로 통화 완화 기조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증시와 원자재 등 모든 상품들이 고점을 향해서 달리는 가운데 앞으로 시장 우려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연휴 끝나고 또 처음으로 해왕 마스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맛있는 거 좀 많이 드셨나 봐요. 아니 회원분께서 네. 이제 좀 귤을 보내주셔갖고. 오. 아 근데 귤이 너무 달아가지고 네. 제가 이제 한 네. 과일을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4일 동안 귤만 먹게 되더라고요. 약간 노래지신 거. 살짝 노래지어서 왔는데 이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예. 네. 근데 제가 워낙 이제 그 받는 거를 웬만하면 정중히 거절하는 편인데 이제 귤을 좀 한 박스 가격은 좀 저렴했어요. 네. 근데 굉장히 달더라고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죠. 네. 또 이불 안에서 또 먹는 그 맛이 있다 보니까 제가 네. 좀 연휴 때는 귤 먹으면서 좀 편하게 쉬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자,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넘버원 해왕입니다. 제가 이제 연휴 동안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좀 정리를 하고 오늘은 좀 미증시가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좀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금값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계속 내려갈 것이다 라고서 계속적으로 전망을 해드렸는데 혹시나가 또 역시나죠. 매번 네. 강조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본적인 내용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도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해양 마스터께 귤 보내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정말 이 팬이 이 조공한 걸 인증하듯이 또 이렇게 방송에 말씀을 해주셔서 또 기분 정말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와 더불어서 오늘 증시가 급락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왜 그러한가 저희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이유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토마스터와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제가 좀 이따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이번에 해외선물 넘버원이 이제 한지 한 3개월 됐는데 네. 사실 여러분들이 좀 글로벌 시황은 많이 안 챙겨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주식할 때도 그렇지만은.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지금 영상을 좀 제작을 하고 있어요. 교육 영상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금리가 무엇인지 지금 인플레가 무엇인지 우리가 해외 선물 넘버원을 통해서 좀 주구장창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래 왔었으니까. 저도 이제 글로벌 시장을 처음 했을 때 FOMC가 뭐지? FOMC에서 하는 역할은 뭐지? 이제 국채라는 건 뭐지? 이런 거를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쉽게 어떤 정리를 해주진 않았었어요. 단순히 책을 보고서 스스로 습득을 했던 것 뿐이지. 근데 제가 만든 교육 영상은요,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차트 얘기가 아닌
이 시장이 왜 흐름도가 매수세인지, 지금 왜 금값이 떨어지고 있는지, 페드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미 정부에서 나오고 이런 정책에 대한 방향성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정책에 대한 얘기를 교육 영상을 좀 담았습니다. 좀 힘들게 찍고 있어요.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기본적인 거에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이 부분 추첨을 통해서 정말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사실 이제 아토님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들었어요, 제가. 네. 네, 문의가 너무 약간 많아요. 신경 쓰이시나요? 신경 조금 쓰입니다, 사실.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근데 같은데요. 워낙 이제 네. 아토님이 차트 설명을 워낙 잘하는 편이다 보니까 네. 제가 차트 얘기를 또 한다면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정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담았어요. 금리란 무엇인지. 네. 사실 금리란 굉장히 쉬운 용어지만은 요즘 또 이슈잖아요. 그죠.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바꾸는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확 바뀌거든요.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았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재밌을 겁니다. 와, 이런 게 있었어? 이런 내용이 있었나? 아, 이런 거구나. 이런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지금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담긴 USB를 받으실 수 있냐면요. 문자 샵 0082를 받는 사람의 설정을 해두시고 문자 내용에다가는 넘버원이라고 전송을 하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USB 그리고 커피 쿠폰까지 드리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과연 내가 당첨이 되는지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마지막으로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우리 해왕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 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도 저희는 첫 번째로 골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죠. 네, 골드가 지금 2주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달러가 조금 올라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게다가 장기 국채 금리까지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지금 골드에서 조금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죠. 게다가 백금 가격까지 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골드 빼고 모든 상품들이 다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에서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과연 지금 시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확인해 보시죠. 네, 골드 현재 1.2% 하락해서 1,777.6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는 관망 나왔습니다. 매도가 아니라 관망이네요. 네, 지금 실시간 차트 보면서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매도를 보고 싶어도 좀 못 봐요. 네. 너무 많이 내려갔나요? 네, 많이 내려간 부분도 있겠지만은 오늘 이제 개장이 이제 유럽장 열리는 시간대부터 하락 파동이 이어졌죠,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럽장 개장 시간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파동 체크를 좀 해볼게요. 지금 파동. 이 파동은 아직 유지 중이라는 근거가 먼저 펼쳐집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자, 2월 10일부터 고점이 이어졌던 이제 1850단가부터 주르륵 내려오고 이 채널이 아직 유지 중이죠. 그죠? 이 근거는 여러분들 어쨌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차트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오늘 저점에 대한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1772.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는 자리였는데 일단은 부딪혔어요. 더 이상 못 본다는 거야. 자, 채널에 대한 이탈 나오려면은 1800 구간 나와야 되는데 단가상 보면 300틱이네. 이거 못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차라리 이제 어제 새벽 타임부터 내려오는 오늘 파동으로 오늘 매도 파동을 보려면은 유럽장 개장부터 봤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어떤 골드권에서 좀 수익을 거두고 싶다 이 관점이라면은 굉장히 이제 매매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다 나온 파동인데 근거가 없는데
오히려 조정 파동으로 더 올릴 가능성 85까지는 있겠지만은 저점이 나왔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무리입니다. 채널이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채널 구간이 하방권이죠. 확률이 하방에 대한 매도세를 노려야지 수익 창출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지 여기 보시면은 3파동, 엘리언트 다 나왔어요. 그죠? 채널 사이 연결하면은 이제 윗단도 없기 때문에 한번 밀릴 가능성도 염두를 하는 거죠. 오늘 만약에 단타 트레이딩을 보신다면은 저점 이탈이 나온다면 자리값을 찾아야 돼요. 저점 이탈이 나온다면. 지금 골드는요, 플레이를 못 봅니다. 어디를 지향할 것이다 라는 단가가 이미 다 드러났고 이 채널 구간에 대해서 저점이 드러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웨이팅을 하세요. 이건 못 봐요. 이거 보면 좀 큰일 납니다. 방향성 자체가 확보가 안 되는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야간장에.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는 현재 저점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매도로 들어가기는 조금 리스크가 있고요. 조금 관망을 하다가 다시 한번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을 진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고 금리 때문에 또 자세하게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네, 여러분들. 좀 이제 천천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사운드도 살짝 톤 다운되고 이제 네. 교육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할게요. 톤을 조금 중간 톤으로 말씀해 중간 주시면. 톤으로? 좀 네. 높여요? 네, 왜냐면 졸리실 수 있으니까. 졸리죠. 네. 근데 늦은 시간이라. 잠이 오는 시간이라. 네. 우리 또 해선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창 눈을 뜨고 이제 미국장을 기다리는 시간인데. 네. 자, 지금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아, 떨어지는 이유는. 네. 제가 금값은 계속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거는 이제 국채 금리가 앞으로 급등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국채 금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휴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국채 금리가 1.6%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1.6%. 근데 제가 서경 방송에서 항상 얘기했던 게 있었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금값은 떨어진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올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올리니까. 근데 이게 왜 올라가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국채 금리가 왜 올라갑니까? 이겁니다. 자, 주말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뭐 얘기를 한번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지금 시장에서는요, 국채를 좀 던지는 분위기예요. 보유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국채 공급량을 늘린 건 아니지만은 국채 공급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보유를 안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기대치가 어느 정도 쌓여 있기 때문에. 자, 리포트를 하나 읽고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리포트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중국을 끌고 들어와 인프라 투자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이든 대통령. 재정 마련은 국채 발행입니다. 자, 중국이랑 이제 시진핑이랑 첫 통화를 했어요, 바이든이. 근데 이제 인프라 투자안에서 구축을 하는데 문제는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현금이 많이 필요하대.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중국이랑 같이 협업해서. 근데 지금 부양책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인프라를 강조한다면 국채 발행을 더 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고서 시장에서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 공급을 국채 발행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국채를 좀 던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면은 말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위험자산 선호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요. 위험자산 선호. 여러분들이 보시는 위험자산이 뭐가 있을까? 뭐 주식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주식. 근데 그러면은 증시가 올라갑니까? 다만 안전자산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걸 반대로 표현할 뿐이에요. 이걸 가지고 증시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 국채 발행을 하겠다는 또 이제 바이든의 시그널을 보냈다 보니까 금값이 또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 월요일 개장하면서부터 하락세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유지 중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금값은 떨어진다. 근데 앞으로 국채 금리는 1.5% 이상까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사실 이때 좀 위험하다고 봐요. 이때.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를 연동해서 보도록 할게요. 연동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자, 인플레이션보다 고용에 집중해야 된다는 파월 의장. 지금 사실 이제 중앙은행, 미국의 중앙은행에서든 미국 정부에서든 인플레이션을 우려한다라는 외신이 나왔지만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돼 있어요. 자, 제가 예전에 얘기 드린 게 있었죠. 자,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은 잠시만요. 깔끔하게 다시 쓸게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은 실질금리가 나온다고 했어요.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이죠. 명목금리 아까 보면은 1.3% 뜨죠. 국채금리로 기준으로 볼게요. 자, 기대 인플레이션 마이너스 2% 뜨죠. 그죠? 2%대니까. 그럼 실질금리가 0.7%다, 마이너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인플레이션이 올라요, 여러분들. 그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올라,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요. 근데요, 지금 명목금리 올리는 상황이죠. 실질금리는 유지된다 이거예요. 명분이 있는 거예요, 명분이. 명분이 있는 전략이에요.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리자면은, 명목금리가 만약에 1.5%, 6% 달성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물가가 오르고 있으면은 이거 문제 됩니다, 그때는. 지금 어디 경제 방송국에서도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지금 연준이 신경 쓰는 부분은 뭐냐면은 명목 금리가 1.56%에 도달할 거를 신경 쓰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요새 이제 증권 채널에서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재밌는 얘기 해볼게요. 무슨 시장의 기대감은 돈을 푸냐 안 푸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페드에서 제일 집중하는 거는요, 1.5% 6% 도달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까, 이걸 진짜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뻔히 보여요, 저는. 나중에 이게 진짜 키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금값이 떨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자, 금 사세요 하고서 모든 증권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사지 말라고 했어요. 떨어진다고. 아니, 제정신인가? 국채 금리가 지금 올린다는데 지금 사라고 하면 안 되지. 제가 분명히 강조드렸었죠. 근데요, 이거요, 1.5% 6% 도달하잖아요. 그때 금 매수 포인트 나와요. 그때. 왜냐면요, 페드에서 이때 정책 꺼내버립니다. 이거 틀어 막으려고. 근데 그거 틀어 막는데 그와 동반해서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요, 이거는 채권에 대해서 문제가 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막 명목금리, 기대 인플레이션, 실질금리 이 내용을 설명드리는데 어렵죠? 어렵지 않나요? 헷갈려요. 헷갈리죠? 네. 왜 이게 1.5% 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영상에 담은 거예요, 사실. 그 USB 안에. 네, USB 안에 그래서 담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왜 금을 제가요 1,700단가 좀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직 많이 내려와야 돼요. 그때 1,700달러요. 1,700단가. 그때 이제 금값이 공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이유가 페드 정책하고 연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앞서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지금 페드에 대한 분위기가 시장을 고조시켰다. 이거 너무 뻔한 얘기야. 재미도 없어. 누구나 예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TV 보시는 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경제 아시는 분들이, 재밌는 거는 어차피 연준 돈 풀 거잖아. 그거 다 아는 거 아닌가요?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준이 돈을 풀 것이다. 미 정부가 돈을 풀 것이다. 아, 그렇죠. 그죠? 앵커님도 알고 있어요. 민주당이 블루 웨이브를 딱 가졌으니까. 그죠? 네. 그 페드도 돈을 풀겠다고 의지 드러냈죠. 네. 그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저도 알고 앵커님도 알고. 제가 알면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죠.
그건 맞는 저는 거잖아요. 네. 최하위니까. 하위가 아니라 이거는요 기정화된 사실인 거예요. 아, 장난입니다. 팩트를 알고 네. 있는 것뿐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뭐 이것도 웃긴 거야. 우리는 다음을 예측을 해야 돼요. 제가 보는 다음은 뭐냐면요. 1.56%가 도달했을 때 그때 연준에서 정책을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예요. 그때 연준이 긴장을 빡 할 거예요. 지금 FOMC에서 어떻게 보면 좀 흔한 말로 짱구를 굴리잖아요. 잔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야, 이거 도달하면 어떡하지? 이거 도달하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보고 있어요. 그때까지 금은 매도 보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당일 단가가 오늘은 수급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매도 관망을 보였던 거지 매도를 보는 단가예요. 계속적으로.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안 하는 거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이 보합권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명목금리가 올라가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도 보합권은 유지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이게 어려울 거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저는 국채 금리가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었어요. 금값을 장기로 들 때는 매도를 들어라. 이 관점을 유지를 했던 이유가 이제 국채 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꺼내도록 할게요. 재밌는 얘기. 자, 미국 재정부에서 지금 돈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적자가 아닌가요? 빚이 많다고. 아니, 지금 현금 확보를 해놨을 거 아니야. 아, 걔네가. 그쵸. 그게 양이 좀 상당해요. 혹시 사실. 한 2조 정도 되나요? 그 가까이 됩니다. 근데 회장님 2조나 되는 애들이 국채 발행을 뭐하러 해요? 앞으로 이거잖아요. 더 하려고 부양을. 그죠? 잠시만요. 네. 자, 이거 차트 한 번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요. 미 재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 확보량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지금 이게 2020년도 대비해갖고 급등을 했죠. 이거 아직 돈 안 썼다 이거예요. 아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정부에서. 근데 이제 블루웨이브 되고 이제 예상 가결안 체결됐잖아요. 2조 네. 부양 달러 한다. 그럼 이미 이 돈을 쓸 거를 예상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쵸. 맞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2조 달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죠, 바이든이. 그럼 이 돈은요, 이미 다 쓴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제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국채 발행을 하겠구나. 국채 공급량을 늘리겠구나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국채 발행을 한 게 아닙니다. 다만 누가 봐도 이 돈은 다 쓰고 국채 발행할 게 뻔히 보이잖아요. 한 발 앞서간 거죠. 네. 우리보다. 그죠? 네.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던지는 거예요. 어차피 발행할 걸 뻔해. 공급량을 늘릴 건데 내가 국채를 계속 들고 있어봐. 가격만 떨어지지. 다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시장 심리 자체가. 그에 동반해서 금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지금 보시는 표가요. 미국 재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 확보량입니다. 달러. 2조 달러에 육박하죠, 여러분들. 보시면. 근데요. 아직 부양안이요. 완전한 통과된 건 아니죠. 완전한 통과는. 다음 주 중에 나올 예상이다라고 했는데 가결안만 통과가 됐습니다. 그거 통과되면요. 지금 보시는 돈 있죠? 이거 다 써요. 그죠? 근데 누구나 통과될 걸로 가능성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돈을 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 당연히 국채 발행할 거 아니야. 이게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제가요. 앵커님, 국채 이제 공급량을 늘릴 걸 예상하는데 네. 앵커님 같은 거 갖고 있겠어요? 어떤 걸요? 미 국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국채 가격이요. 어차피 공급량을 늘려놓으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야. 떨어지죠. 그죠? 이거 어차피 돈 다 쓸 거 아니야. 그럼 금리는 올라가고. 그죠? 네. 그러면 갖고 있으겠어요? 던져버리지? 어. 어차피 더 떨어질 건데. 다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 분위기 안에서 바이든이랑 시진핑이랑 통화까지 했는데 인프라 확장을 한대.
그럼 국채를 더 발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 시장 분위기가 실제로 국채 발행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금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국채 발행도 엄청나게 늘려버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연준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YCC 정책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네. 무제한 매입을 통해 가지고 수급 조절을 할 거예요, 무조건. 그때 금값 반등 나온다 이거예요. 그때 금은방 가세요. 아, 실물 금을 사라. 아 그래도 돼요. 오. 그래도 돈 벌어요. 다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금값을 사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올해 초에 이제 금값 지금 사도 됩니다.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국채 금리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미 정부는 돈이 많습니다. 어차피 2조 달러 통과되고 이 돈 다 쓸 거죠? 차트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 돈 다 쓰죠? 여러분들. 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통과될 게 뻔히 보인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현금이 없잖아요. 추가 정책을 펼칠 게 뻔한데. 그럼 다시 얘네 한번 또 그죠? 발행한다. 발행을 하겠다는 심리가 분위기가 지배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국채 금리가 괜히 올라간 게 아니에요. 돈이 이렇게 많지만은 누구나 앵커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누구나 부양차 할 게 뻔히 보이잖아. 그죠? 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걸 영상에 담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영상에 담았다. 여러분들. 네. 번호가 뭐죠? 샵 0082번이요. 예, 여러분 한 4시간 찍었습니다. 오, 네, 오래 4시간. 찍으셨네요. 아니, 그래서 나눠서 찍긴 했는데, 와, 제가 왜냐면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글로벌 어떻게 보면 상품군 있죠. 제가 오늘 이걸 찍으면서 그냥 해외 선물의 특징이 장점이 무엇인가 이거를 보고 있었어요. 간만에 저도 봤는데, 네. 저도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해외 선물이란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제 주식에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요, 건들 수가 없어요, 세력이. 어떻게 왜요? 금을 건드려요? 아, 세력이. 금을 무슨 조종을 해. 안 그래요? 달러로 조종을 해.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원하는 정책, 원하는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그 이해들만 했어도 방향성이 보입니다. 그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글로벌 경제를 보시는 분, 외신을 보시는 분들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뭔 뜻이야? 무슨 말이지? 영상을 한번 보시면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기똥차게 찍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는 일단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 추세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1,700달러를 딛고 반등세가 그때부터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 왜 골드가 앞으로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연준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다시 또 골드가 오를 건지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 USB에 담겨 있다고 하니까요. 샵 0082번으로 넘버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USB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다음 상품 오일 만나볼까요? 함께 뜨는 속보 기사 살펴보시면 오일 값이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다고 하죠. 텍사스에서 공급 차질이 생기면서 오일 가격이 오르고 있다. 텍사스에서 지금 30년 만에 혹한이 내렸기 때문에 유정이 동결되고 정유 공장까지 폐쇄 조치가 일어나면서 이 원유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 게다가 미국의 전기 수요까지 많아지면서 공급은 떨어지고 수요는 오르니까 당연히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오일 지금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크루드 오일 가격 0.5% 하락 전환했습니다. 59.7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일 1%대 급상승 나오다가 갑자기 또 급락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일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오일이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하락 전환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매수를 들어주셨으니까. 지금 이게 다시 재차 상승 전환을 한번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준비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매수 단가부터 좀 표현을 하면 좀 다 왔네요, 여러분들.
59.20짜리 한번 매수 보고 손절을 30여 틱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재반등이 한 번 더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단가입니다. 그거는 이제 장기봉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 저는 61.26까지 나왔죠? 고점이. 예. 고점이 다 왔어요. 사실.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61.26이 좀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시 한번 재차. 근데 오늘 틱 차트 단가로 59.20에서 재매수 위치값이 한번 보인다는 건 채널 파동에 대한 근거로 이렇게 보시고요. 이 채널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골드랑은 사뭇 다르죠? 그죠? 네. 골드랑 오히려 반대적인 분위기가 차트로 보이죠. 유가에서는 매수를 한번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아까 골드는 매도 랠리로 올라간 상황에서 상단에 대한 하단에 대한 파동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스탑을 해야겠다. 근데 이거는요 손익비 구성이 되는 단가네. 한번 볼 수 있네 이런 자리에서 그죠? 근데 이게 유가가 지금 보이는 게 이제 한 61 넘어서 62, 63까지는 조금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이거는 조금 시크릿으로 제가 노란톡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이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은 좀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에서는 이제 59.20 이 전략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9.20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유가 시장에서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석유 감산을 철회하면서 4월부터 공급량을 복원키로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자발적인 석유 감산을 이행을 했는데 그 감산 이행법을 철수를 시키고 다다음 달부터는 공급량을 복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갑자기 유가 1분 봉상으로 봤을 때 60달러에서 59.43달러까지 쭉 하락세가 나오는 장이 연출이 됐거든요. 지금은 살짝 반등세를 주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하락폭을 만회하기는 어려운 수치인데 이 상황에서도 매수 진입을 보시나요? 저는 매수 보죠. 왜냐면요, 지금 만약 이 소식으로 매도를 본다고 가정을 했다면은 매도를 본다고 했을 때는 네. 여러분들 이런 말 있잖아요. 주식에서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렇죠. 똑같은 말이죠. 자, 이게요. 지금 이 파동에서 만약에 이게 영향을 받는 뉴스라면은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영향을 받는 뉴스라면은 이 59.20에 대한 지지란이 부러져야지 급락이 나와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구간은 이 이탈이 나왔을 때부터 이 시황을 반영해야 돼요. 근데 아직 이탈 안 나왔다? 아직 된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보는데 아직 이 지지가 유지가 되는데 이걸 근거로 아직 이탈이 나왔다면 저는 매도를 봤을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나왔다는 건 지금 봐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이게 기준이에요. 손절이 짧잖아요. 20T. 그죠? 사우디 관련해갖고는 지금 속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관련해갖고는 제가 내일 노란톡에서 이제 장 오픈하자마자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장 반영에 대한 부분은 오늘 만약에 매도값에 대해서 대응이 들어가려면은 59.20이 이탈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대응 들어가시는 거 권유드려요. 매도로 내려갈 네. 거로. 근데 이거 안 나오면은 네. 웬만하면 매도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59.20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지를 받으면 매수를 들어가지만 59.20 라인에서 이탈 나온다면 매도를 봐도 좋다라고 우리 해왕 마스터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 사우디가 공급량을 복원하겠다라는 이슈가 앞으로 오일에 대한 상방 추세를 전환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트레이딩 시에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개장까지 한 3분 남았는데요. 나스닥까지 함께 체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사 살펴보시죠. 네,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이 신고가 흐름에서 조금 쉬어가는 연출이 나오고 있다. 이 소매 판매 지수에서 지표가 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조금 약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현재 나스닥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미니 나스닥 0.9% 하락해서 13,643.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3대 지수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 연출되고 있는데요.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나스닥 오늘 급락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 그건 저희 둘이 했던 얘기인데. 네. 네. 아니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이요? 네. 오프닝에서 제가 얘기했었나요? 네, 인사 말씀해서 해주셨어요. 지금 좀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지금 미장 전인데 일단은 단가가 한번 올림장 오고 나서 다시 내리는 거를 좀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13,700선에 대한 지지를 제가 한번 지켜봤거든요. 이 지지. 근데 제가 노란톡에서는 오늘 단가가 이제 매도세를 한번 취하기 굉장히 좋은 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매도세를 취하기 좋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막 급락이 나온다고 해갖고 절대 흥분하지 마세요. 이거는 신고점 언제든지 다시 갱신합니다. 다만 어디서 다시 재매수를 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거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데일리 기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데일리 기준만. 데일리 기준으로 자리값을 체크한다면 미장 개장하고 나서 파동이요. 한번 위로 상방으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여기서 눌리면 단가 자체도 늦은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은 오히려 개장 이후에 슈팅 나올 때 여러분들 13,700 단가에서 잡는 게 좋아요. 여기서 잡아야지 다시 리스크 관리가 되거든요. 13,700 단가. 자, 손절은 13,730포인트까지 줘도 되고요.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은 어디까지 봐요, 해왕님? 이렇게 보면요. 예, 좀 오늘 많이 봅니다. 좀 오늘 많이 봐요. 여러분들. 13,550까지 볼 수 있어요. 이 파동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이 파동. 아시겠죠? 60분 봉입니다. 지금 장이 좀 커요. 개장 파동 보고 오겠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개장하고서 가장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여러분들 이제 상단 도달하는 거예요. 상단 다시. 한번 흔들어 주고 다시 내리는 거죠. 반대 거래로 털어내고. 그래야지 위치값을 가장 이상적으로 매도 포지션 쥘 수가 있습니다. 어설프게 여기서 추매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개장 이후에.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매매하면서. 개장 파동 보고 13,700 단가에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도.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은 매도뷰 주셨고요. 개장 파동을 좀 보시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3,700포인트에서 매도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보시죠. 네, 현재 3대 지수 하락 출발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부터 살펴보면요. 자, 본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 하락하고 있습니다. 31,417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47% 하락, 나스닥 종합지수가 0.9%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다른 상품들은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5일이 하락 전환하면서 모든 상품들이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미니 S&P 500 살펴볼까요? 먼저 미니 S&P 500 0.48% 하락해서 3,908.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입니다. 0.85% 하락해서 13,650.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가격은 0.38% 하락해서 59.83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입니다. 1.09% 내리면서 1,779.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로 FX입니다. 0.6% 내린 1.2049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선물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요. 최근에 급락세 한 9시, 10시 부근부터 급락세 연출하고 지금은 횡보하는 장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네, 흔들죠. 네. 13,700까지 올라와야 돼요. 13,700까지 네. 올라오려면 개장 후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흐름이 그렇게 크게 나오질 않고 있어요. 흐름이 안 나오면 기다려야죠. 네.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거지만 네. 해서는 여유 있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네.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시는데요. 여유 있죠. 13,700까지 일단은 대기하셔야 돼요. 이게 아. 빨간 봉으로 한 3, 4개가 나와야 됩니다. 빨간
빨간불으로 3-4개가 안 나온다면요? 안 나온다면 그냥 관망 들어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좋은 단가를 지어야지 유일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지금 13,700까지 도달을 안 한다면은 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5분 안에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5분 안에요? 5분 안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5분 동안 우리가 이게 생중 지금 빨간불이 이제 점점 오, 들어오기 시작을 지금 하는데 650까지 또 돌파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700 네. 단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때 700 이제 까지. 저항력 체크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매도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음. 여러분들이 오히려 추세를 따라가기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네. 오늘 진폭 자체가 굉장히 커요. 채널 파동 구간이. 지금 하방 파동 나온 게 너무 긴급하게 나왔기 맞아요. 때문에 네. 오히려 이거를 역행하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반등 왔을 때 다시 재매도로 치자. 이 전략을 좀 유지하시길 권유드려요. 그래야지 수익이 많이 납니다. 좋은 포지션을 져야지 네. 좋은 수익이 난다. 여러분들 이걸 지금 항상 명심하시기 음봉이 바랍니다. 쭉 그려지고 있는데요. 13,630포인트까지 내려가네요. 이거 그냥 내리면요. 네. 여러분들 잡지 마세요.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이거? 이거는 오늘 단가 나온 거는 네. 제가 좀 이따 아까 다시 설명드렸지만은 네. 오늘 가능성 높은 게 13,550포인트까지 내릴 수 있어요. 음봉이 쫙 빠지면서 13,600포인트까지 이탈이 나올 것 같거든요. 아 그래도 이거는 좋은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여기서 그냥 내리잖아요. 네. 지금 이 1분봉 기준으로는 엄청 내리는 것 같아서 네. 막 이렇게 잡고 싶지만은 네. 이제 전체 사이클 오늘 내린 거를 본다면은 네. 좋은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는. 이런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막 급격하게 따라가잖아요. 네. 이거 진짜 나쁜 습관 그려져요.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습관이. 지금 나스닥이 왜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1%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을 지금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절대 매도 진입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개장 파동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개장 후에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켜보셨다가 오늘은 13,700포인트에서 매도 진입하는 걸로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걸까요? 아 이게 사실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좀 숨고르기다. 이 정도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숨고르기를 이렇게 가파르게 하나요? 아 근데 또 60분봉 보면요. 네. 또 그렇지가 않아. 그렇지가 않나요? 네, 먼저 좀 장을 네. 우리가 지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당일 틱 차트로 보게 된다면은 와 이거 무슨 왜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오늘 파동이죠. 자, 제가 60분봉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화면 좀 돌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자, 11월부터 흘러왔던 나스닥이에요, 여러분들. 나스닥. 자, 지금 여러분들 다 치우고 차트만 깔끔하게 보겠습니다. 이 한 파동만, 채널만 보려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떠세요, 앵커님? 계속 올라가는 모양이죠. 그죠? 우상향 곡선. 그렇게 오늘 좀 떨어진 것 같지도 않네?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점까지 떨어지려면 이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붕괴되지 그죠. 않을까. 이게요, 오늘 네. 고점 자리가요, 일단은 13,000, 여기 보시면은 13,900짜리 있죠. 이게 그냥 채널 상단에 대한 저항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계속 이렇게 위로 우상향으로 다시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어쨌든 부양책에 대한 패스가 있기 때문에 계속 상단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오히려 이거를 채널을 한번 찢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좋은 단가 잡으려면은 어디서 잡아야 되냐면은 13,550에서 매수를 다시 잡는 걸 좀 권유드려요. 13,550. 13,550이요. 위에 재매수 구간 보시려면 60분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더 자세하게. 자, 지금 보시는 재매수 구간에 대한 파동이 여러분들 2단가로 나와요. 어디서 보냐면은 자, 13,575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제 매수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 다시 보기 위해서는 13,575 자리, 이 자리부터 매수 보시는 걸 좀 권유드려요. 이게 분명히 제약이 있어요. 내려오는 게. 오늘 내려온 거는요. 사실 그간 미증시 얼마나 올렸어요. 거의 1년 넘게 계속 올랐죠. 차트도 똑같아요. 네. 힘들게 뛰어가다가 한번 걸을 수 있어요. 한번 숨고르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정 없이는 또 큰 반등이 그죠? 안 나오니까. 조정 없이는 큰 파도가 치기 힘들어요. 네. 다시 한번 치기 위해서는 한 템포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오늘 관점을 유지하는 거고, 오늘 매도를 든 거는 데일리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자, 재매수 관점 어디서 보냐? 13,575자리. 이 자리부터 이제 재매수 관점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지금 이제 미증시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누면, 미증시 지금 계속 떨어지네요. 네, 실시간으로 계속 떨어지는데, 네.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재정 정책이 통과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던 건데, 부양책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굉장히 커요. 포괄적입니다.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다 포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푼다는 의미로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재정 정책은 이제 미국 정부에서 주도를 하는 거고,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에서 주도를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거래를 하시면서 시황에는 사실 굉장히 접근을 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네. 단어가 너무 생소해. 어렵죠. 예, 인플레이션이 뭐야? 주식하면은 딱 이제 임상실험 성공 이러면은 와 올라가는구나 네. 이거잖아요. 바이오 그럼, 종목에서. 그죠? 네. 바이오 종목을 예시로 좀 들면은 네, 네. 그러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거는 임상실험 성공, 코로나 뭐 개발, 그렇죠. 3단계 이러면은 누구나 알아들어요. 근데 경제학적인 용어를 꺼내버리면 이렇게 딱 침묵을 해요. 잘 모르니까. 누가요? 우리 다. 투자자분들이. 네. 13,000 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제 실질금리라든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경제 지표 있죠. 경제 지표. 그죠? 네. 그런 얘기도 좀 담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금을 거래하려면은 국채를 알아야 되고. 그죠? 그쵸. 미증시를 알려면은 사실 이제 실질금리를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 다 따로따로예요. 근데 제가 사실 해외 선물 방송에서는 서경에서 가장 오래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겠지만은 저는 시황에 맞게끔 움직여요. 그게 잘 맞아왔기 때문에 가끔 어떤 분이 뭐 차트에 답이 다 있다. 예, 계좌 다 녹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주식할 때도 똑같잖아요. 앞으로 이제 유망한 산업군에 대해서 전망을 하잖아요. 뭐 2차 전지라든가 여러분들. 그죠? 수소 관련해서 유망하죠, 굉장히. 그죠?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가능성이 내포되는지는 이 전략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증시가 계속 오른다고 한 달 전부터 얘기 드렸던 이유 자체도 어차피 부양할 거 뻔히 보이잖아 라는 전략을 내세웠기 때문이에요. 뭐 그간의 충돌은 있었겠지만 이 충돌이 무리 없을 것이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FOMC가 뭐한 애들인데 FOMC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데 여러분 코스피가 왜 오르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 드려봅시다. 코스피가 왜 오르는 것 같습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자, 한미 금리가 지금 이제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한국이 금리가 더 높죠? 미국보다. 네. 약간 높습니다, 소폭. 그러면은 한국 증시가 미증시를 따라가기 유리한 조건이에요. 왜냐면 콜 금리라고 해갖고 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외인 수급이 들어와요. 그럼 미증시가 부양을 꺼내면요, 한국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간단한 이치예요. 그럼 글로벌 경제를 먼저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단순히 저희가 보는 거는 나스닥 지수지만은 코스피 지수지만은 오일이지만 금이지만 이게 거시경제예요, 여러분들. 금이 왜 떨어지냐면 미 국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경제가 보여요. 근데 저는요, 좀 중요한 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막 이게 고용관계가 어때갖고 이런 거보다 이 통화 정책이 무엇인지, 이 통화 정책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강의입니다. 샵 뭐였죠?
0082번이요. 네, 자꾸 까먹네요. 샵 0082랍니다. 여러분들 샵 0082. 추첨을 통해서 USB에 담아서 제가 자필로 편지까지 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은 분들께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힘 좀 써주세요. 제가 살짝 네. 이제 겁을 먹은 게 네. 이제 아토님 몇 명 오셨나 얘가 했는데 너무 많이 왔대요. 그래서 좀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시간이 또 훌쩍 지나갔는데요. 자, 오늘의 당첨자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9626님, 2500님 당첨되셨고요. 커피 쿠폰 발송 드리겠습니다. USB 당첨자께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해왕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